오늘은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가장 여러분과 조금은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 계신 분도, 아이들을 재우고 소파에서 잠시 한숨 돌리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고단한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죠. 제가 며칠 전 보도된 기사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 조건은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뿐만 아니라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인 1985년 이전 출생자도 포함된다. 1985년생은 올해 만 40살이다. 은행 측은 인력 효율화를 통한 신규 채용 여력 확보와 제2의 인생 지원을 이유로 들었다. 1985년생이라는 말이 참 낯설면서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물론 신한은행은 근속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1985년생이라는 말에서 오는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합니다. 과거에는 희망퇴직이라고 하면 50대 선배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칼날이 이제 40대 초반 조직의 가장 핵심 실무진에게까지 들어왔습니다. 은행 측은 제2의 인생 지원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씌웠지만 껍질을 까보면 본질은 명확합니다. 당신보다 인공지능이 더 싸다. 1985년생은 올해로 딱 40살, 소띠입니다. 보통의 분들이라면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고 치열한 취업 전쟁을 뚫고 입사해서 이제 겨우 대리나 과장 정도 달고 회사에서 허리 역할을 해내는 나이입니다. 집에서는 어떤가요? 대부분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아이의 부모이자 점점 약해지시는 부모님 건강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인생에서 가장 책임감이 무겁고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 헤어질 시간이라고. 더욱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이 희망퇴직 기사 바로 옆에 금융지주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라는 뉴스가 나란히 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사는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성과를 함께 만든 40대 가장들은 짐을 싸야 하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2025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은행원들은 퇴직금이라도 몇 억씩 챙겨주잖아. 그거 받고 나와서 장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그 3억, 4억 정도 되는 돈이 과연 남은 인생을 지켜줄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들, 혹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계신 분들,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것은 은행원 김 과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책상 위에 놓일 수 있는 예고장입니다. 며칠 전 메일함에서 발견한 가슴 먹먹한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희망퇴직 대상자가 된 40대 가장 김성실님의 이야기입니다. 리버스온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희망퇴직 대상자가 된 40대 두 아이의 아빠 김성실입니다. 어제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니 아내가 핸드폰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주더군요. 유아 발레 클래스 등록 안내, 수강료 월 15만 원, 의상비 별도. 평소 같으면 내가 더 열심히 벌게 하면서 웃으며 보내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찬 바람을 맞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휴대폰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려 봤습니다. 퇴직금에서 주택담보대출 남은 거 갚고 마이너스 통장 정리하고 계산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차갑게 식더군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벌어야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킬 텐데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끊긴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딸아이가 일어나서 저에게 묻더군요. 아빠, 나 발레학원 보내주면 안 돼? 그 기대에 찬 눈을 보는데 목구멍까지 그래, 당연하지 라는 말이 차올랐다가 다시 삼켜야 했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아빠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도망치듯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는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 코인이다 뭐다 할 때 한눈 안 팔고 일했고 언제나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은 40살에 멈춰버린 걸까요? 고작 월 15만 원 때문에 딸아이 눈을 피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야속하고 제 자신이 밉습니다. 김성실님, 그리고 지금 운전대를 잡고 계시거나 혹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 너머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가장 여러분, 우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출근하고 상사 눈치 보며 버텨온 여러분의 그 성실함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훌륭한 가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대의 도구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한국은행과 맥킨지 같은 곳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은행이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연간 수백조 원의 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람을 계속 쓰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진다는 계산이 이미 나와버린 것이죠. 여러분의 책상이 사라지는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거대한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고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이지 않습니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빨간 약과 파란 약처럼 우리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은 관성의 길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 사는 겁니다. 설마 나겠어? 하며 불안해하면서도 회사 애만 의지하거나 퇴직금 받았으니 이걸로 뭐라도 해보자 하며 덜컥 자영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이 돈으로 치킨집이나 차려볼까 생각하십니다. 나는 성실하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성공하겠지 라고 믿으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국세청과 더스쿠프의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치킨 전문점의 3년 생존율은 고작 45.4%입니다. 10명이 문을 열면 3년 뒤에 5명 이상은 간판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더 마음 아픈 통계는 폐업할 때의 상황입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 잔액이 약 1억 원에 달합니다. 퇴직금을 다 쓰고도 빚을 1억 더 지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영업 시장은 너무나 힘듭니다. 고물가로 재료비는 올랐고 오른 최저시급 인건비 부담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우리가 가진 소중한 퇴직금을 들고 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여기 두 번째 길, 시스템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 스스로가 하나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바둑 천재 이세돌 구단이 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 아주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속도와 연산 능력을 가졌다. 대신 인간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파편화된 개인 서비스 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파편화된 개인 서비스 기업,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큰 회사가 필요했습니다. 일을 하려면 변호사, 디자이너, 마케터, 일반 사무직원까지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했으니까요. 돈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손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저렴한 도구가 쥐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팀장, 과장, 대리, 사원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끙끙대며 해야 했던 시장 조사,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을 이제는 여러분 혼자서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비서로 두고 단 몇 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말한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는 거대한 회사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인공지능을 지휘하는 사장님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공채로 취직하는 시대는 끝났다. 대신 사람들은 소규모라도 자신만의 창업을 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고 온기를 나누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15년 동안 대출 업무만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 밖으로 나오면 그 지식이 쓸모없을까요? 천만에요. 일반 사람들은 대출 서류 하나 쓰는 것도 벌벌 떱니다. 어떤 대출이 나에게 유리한지, 금리는 어떻게 깎는지, 신용점수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조차 모른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이라는 간판 아래 창구에 앉아 찾아오는 손님만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지식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전 금융권의 금리를 분석해주고 고객에게 딱 맞는 대출 계획을 짜주는 1인 금융 컨설턴트가 될 수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해요? 난 마케팅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챗GPT에게 30대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꿀팁 유튜브 대본 써줘 라고 하면 10초 만에 써줍니다. AI로 영상 대본 쓰고 AI 목소리로 더빙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다. 상담만 직접 해보세요. AI 상담으로 불쾌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요즘 사람들 AI 상담 좋아하지 않습니다. 벌써 AI 상담하는 다른 기업과 차별점이 하나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 자본금도 점포비도 인테리어비도 하나도 안 듭니다. 오직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경험과 그걸 풀어낼 인공지능 활용 능력 그리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세돌 구단의 말처럼 여러분은 이제 은행원 김성실이 아니라 금융솔루션 기업 김성실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편화된 개인 서비스 기업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저 리버스온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저 예전부터 금융이나 경제에 관심이 많았을 뿐인 40대 가장입니다. 혼자 공부하다가 막막해져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람들과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건 딱 저와 제 뜻을 함께 해주는 편집자 1명 그리고 인공지능 사원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경제 뉴스를 분석하고 이렇게 긴 대본을 쓰고 영상을 기획할까요? 제 옆에는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 사원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경제 보고서나 논문, 인공지능에게 이거 핵심만 추려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줘 라고 시키면 순식간에 분석이 나옵니다. 저는 그 분석에 제 경험과 지식, 통찰, 그리고 진심을 담아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편집자는 제 손을 거친 초안을 AI로 대본화하고 AI로 목소리를 뽑고 AI로 자막을 달고 영상 도구를 활용해 편집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작가, 리서처, 편집자 등 최소 5에서 6명이 필요했을 일을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편집자와 단 둘이서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세돌 구단이 말한 개인화된 기업의 산증인인 셈입니다. 제가 해냈다면 15년, 20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시간을 제 자신에게 투자했습니다. 제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도 내 글이 팔리고 내 영상이 조회수를 올리고 내 상담 예약이 잡히는 구조.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시스템의 길입니다. 그럼 퇴직하면 쥐어질 퇴직금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지출의 구조 조정입니다. 여러분 아이 학원비,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한 과도한 보험료,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칠의 비용, 냉정하게 끊으십시오. 지금은 품위를 지킬 때가 아니라 생존을 지킬 때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집을 가볍게 해야 이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 해지, 즉 위험 분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원화는 시간이 지나면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의 현금을 야금야금 갉아먹을 겁니다. 돈에 대한 공부를 미친 듯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종잣돈을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생존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락하는 원화를 버리고
가치를 보존하는 자산으로 원화를 환전하십시오. 지금까지 돈을 벌려고 수십 년을 학교와 회사에서 공부하고 일했지만 정작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 아니 돈 자체에 대해 공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평생 나의 가장 희소한 자산인 시간을 쏟아부으면서도 스스로 돈을 벌고 지키고 불리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공부 없이는 절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인적 자본의 갱신입니다. 제발 퇴직금에 빚까지 얹어 섣불리 오프라인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 시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곳엔 당신이 회사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때 야생에서 목숨 걸고 싸워온 고수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훈련병이 특수부대원과 싸우는 격입니다. 모든 일엔 시행착오가 따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초장에 다 털어넣으면 단 한 번의 실수로 재기불능 상태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다시 시도할 여유조차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실패해도 타격 없는 무자본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저 리버스온을 보십시오. 저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수익이 발생되려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버티려면 여유가 필수입니다. 자본을 쏟아붓지 않아야 그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회사의 성장을 위해 당신을 갈아 넣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저처럼 인공지능이라는 무기를 쥐고 오직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남은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여기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시간과 자본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시간은 스스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기술을 쌓는 데 사용해야 하고 당신의 자본은 스스로 자본을 증식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인플레이션과 인공지능의 공습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유일한 길입니다. 시스템을 만들려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돈 공부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죠? 돈의 시스템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은 3시간 분량의 영상을 채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재테크 강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당신의 30년, 40년 이상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돈의 철학과 원리,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3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십 년을 써먹을 수 있는 진짜 돈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겁니다. 회사가 나가라고 등을 떠밀 때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마시고 그 반동을 이용해 더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가장의 힘입니다. 리버스온은 당신의 생각을 켭니다. 당신과 당신의 돈이 자유를 얻도록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리버스온 메일로 보내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